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목사님, 네.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다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문화를 좀 존중해줘라라는 말일 텐데요. 사실 해외에 다니다 보면 우리나라 너무 다른 게 많죠. 예. 그러면요, 많은 경험 우리 하게 되죠. 좀 다른 것을. 네. 예를 들어서 프랑스나 저 서양 쪽에서는 식사할 때 트림하는 것은 아주 큰 신뢰를 해요. 맞아요. 네. 그 대신에 그냥 코 푸는 건 또 간대하다고 그래요. 또. 참 희한해요.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네. 식사하고 트림할 때, 잘 그 정도는 먹었다. 그 양해해 정도. 주는데. 예. 코 푸는 건 아주 몰삭시하게 보는데. 어디서 코를 푸냐고. 좀 다르죠, 네, 다. 맞습니다. 정말 살아온 환경이나 역사에 따라서 문화, 언어가 다 다른데요. 그것만큼 다른 나라에서 특히 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계신 선교사님들은 또 그만큼 얼마나 힘드실까 싶은 정말.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오늘은요, 먼 곳에서 오셨어요. 중남미의 코스타리카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유닉스 선교사님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는데요. 모셔보고 그곳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스타리카 중남미에서 가정사역 선교를 펼치는 유닉수 선교사. 자비량으로 시작해 현지 사역이 점차 커지고 미국 남침례교단에서 안수를 받게 된 유닉수 선교사. 남미 지역에 깨어진 10대 가정의 회복을 돕고 있다. 역사적으로 아버지가 부재한 코스타리카의 10대 아이들. 이곳의 불완전한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 영성스쿨로 복음을 전하는 유닉수 선교사. 중남미에서 부흥의 열매를 맺고 있는 유닉수 선교사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작은 걸 갖고 있어도 그걸 누릴 줄 알아요. 행복 지수가 높은데. 예, 가정 안에 아버지가 부재해요. 그 아이는 어머니들이 책임지고 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걸 교회에서 하게 하고 결혼식을 열어주고 선교에 대한 그 꿈과 비전을 가지시면 그 노후의 삶이 특히 크리스찬들은 더 풍성해지고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스타리카 예. 멀리 오셨네요, 남미. 그러니까요. 예. 저는 코스타리카 기억하면은 월드컵 때 네. 축구할 때 등치 크고 빠르고 와, 그거 기억이 나요. 예. 또 커피 유명하고. 그렇죠. 유명하죠. 커피. 그 정도가 다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설명해 주시죠. 그 아메리카 대륙을 지도에서 보시면 가운데 허리가 끊어질 듯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 부분에 있는 조그만 나라가 이제 코스타리카입니다. 아. 그러니까 왼쪽에 태평양, 예. 오른쪽에 대서양 카리브 예. 그 사이에 아주 작은 나라인데 우리나라 남한의 한 55% 정도 되는 크기. 인구는 400만. 작은 나라입니다. 예. 그곳의 종교적인 상황 같은 거는 어떤가요? 라틴 코스타리카가? 국가들이 되게 이제 캐토릭 국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아마 통계적으로는 한 85% 정도가 캐토릭이고 아. 한 13%이 정도가 기독교인, 나머지가 이제 기타 종교 이렇게 이제 예. 알려져 있죠. 그럼 선교사님으로 그곳에 계시는 거니까 성교적인 환경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인 건가요? 좀 어려움이 있으세요? 아니면은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 대부분이 아니까 적대적이지는 않죠. 적대적이지?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주로 뭐 기존의 캐토릭 신자들도 있고 하니까 교리적인 것보다는 그들의 삶의 어떤 더 성숙된 삶을 위해서. 네. 근데 다행인 건 지금 그 영성이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이 네. 성령 운동이 일어나서 오. 개신교가 계속 부흥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은혜의 현장에 계셨던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게요. 예. 저는 선교사로 가라고 하면 못 갈 것 같아요. 왜요? 일단은 뭐 말이 다르고 언어 때문에. 문화가 예.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어떻게 하실까. 그쵸. 쉽지 않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예. 그 문화나 생활 방식, 민족성 다 다르잖아요. 다르죠. 네. 예. 그쪽에 좀 특징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목사님. 그분들 외모에서 이제 보이듯이 네. 굉장히 착해요. 착해요? 아주 착해요. 오. 마음들이 착하고 그리고 이제 친절하고 그렇군요. 특히 우리가 배울 거는
이 주어진 거, 좀 작은 걸 갖고 있어도 그걸 누릴 줄 알아요. 아. 그러니까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보다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라가 그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 좋은 점이네요. 예, 좋은 점이죠. 예. 굳이 나쁜 걸 얘기한다면 축구할 때는 빠른데 일할 때는 빠르지가 않아요. 그 생산성이 별로 높질 않아서 아, 또 그분들하고 같이 사업을 하려면 조금 예. 답답해요. 아, 좀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가시면 좀 예, 답답하시겠어요. 예, 예. 근데 저희들한테는 중남미다 보니까 좀 익숙한 곳은 아니거든요, 일단. 예. 성교사님 언제 처음 코스타리카를 가신 거예요? 2002년에 예. 그 이제 컨설팅 비즈니스를 했는데 아. 그 관련해서 비즈니스 관련해서 거기를 2002년에 한번 방문을 했죠. 네. 아, 이런 나라도 있구나. 음. 이제 그 정도는 알고 왔다가 네. 1년 뒤에 저희가 여기 정리하고 이제 선교육 사명을 살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그쪽으로 떠나게 됐죠. 근데 그게 좀 이렇게 작은 나라여도 네. 이 아메리카의 한 가운데 있듯이 선교적 거점이 될 수 있는 그 저 스페니시권 네. 선교 거점이 될 수 있는 그 위치를 갖고 있어요. 나름.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으셨길래 그 이야기는 이제 잠시 뒤에. 제가 알기로는 뭐 경제 네. 전문가를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네. 전문 평신도로서 예. 갔다가 2002년도에 네. 예, 예. 1년 뒤에 이제 선교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가신 거네요. 거기가 살기로 하고. 그러니까 참 궁금해지는데 네. 우선 신앙생활 배경부터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예. 어떻게 교회를 나가셨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시골에 네. 면 단위에서 태어났어요. 네. 이제 저 위에 9살 누님이 있는데 그 누님이 12살 때 네. 이제 교회에 처음 나가서 이제 영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족이 다 믿게 됐죠. 또 그 누님이 둘인데 6살이 누님이랑 같이 이제 언덕배기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 이제 거기를 다녔는데 누님들은 저를 업어서 키웠대는데 기억은 안 나고 교회에 가서 네. 노래 부르고 춤추고 뭐 어울리면서 놀고 네. 기뻤던 그런 기억이 남는 거죠. 누님이 업어줬던 것만 기억이 안 나시고 거기서 다른 기쁘게 건, 놀았던 예. 건 기억나시고. 근데 뭐 걸어가진 않았을 테니까 아마 네. 업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누님들 표현에 따르면 업혀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예, 누님 예, 등에. 예. 예. 그러고서 이제 쭉 신앙생활을 하신 건가요? 그 이제 예. 예, 초등학교 때는 이제 예, 대도시로 옮겼죠. 아. 대도시로 옮겨서 그러니까 교회 가면 기쁜 곳이니까 네. 이제 그때는 유치부였고 아. 지금은 유년부에서 되게 신앙생활을 잘 했죠. 네. 근데 그래도 뭐 삶이 어려움은 있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어머님이 암 진단을 받으셔가지고 아. 이제 구역이나 교회에서 늘 와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근데 이제 어머님은 소천하셨는데 네. 그 은혜는 남아가지고 어. 이제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가면서도 네. 꽤 이제 흔들리지 않는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고 이제 대학에 가서는 네. 뭐 신앙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 인간이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한 뭔가 좀 탐구하는 자세가 있잖아요. 네. 청년 때는. 어. 그때는 이제 CCC 활동하면서 조금 더 이제 신앙을 체계 있게 받아들이고 예. 이렇게 하고 뭐 그 믿는 배우자 아내 만나서 또 집사하면서 그렇게 네. 신앙생활 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냥 스며드는 신앙으로 예, 예. 그 단계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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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신 것 같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 이때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구나 하는 그 계기가 혹시 있으세요? 이게 조용히 저에게 은혜로 이제 다가왔기 때문에 예. 오히려 초등학교 때였던 것 오히려. 같아요. 예, 예. 그게 깊이 그 뭐 잘은 모르지만 네. 그 은혜를 몸으로 이렇게 기쁨으로. 예, 기쁨으로 이렇게 잠겨서 굉장히 이제 지능이 커가고 예. 깨달아가면서 이제 뭐 구원은 어떻게 하고 이런 거는 이제 특히 대학생 때 네. CCC에서 감명하잖아요. 사역자 네. 같은 거. 네. 그런 게 이제 잘 이렇게 스며드셨군요. 예. 가랑비 어쩌듯이 예. 믿음이 견고하게. 예, 채워진 건데 네. CCC 출신이라고 그러니까 벌써 50%는 내가 감을 잡았어요. 네. 그때 70년대 예. 그
엑스플로러가 74년에 있었고 네. 73년에 그 빌리그람 전도대 있었잖아요. 아. 그때 네, 그렇죠. 부흥한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저희가 시대적으로 잘 네. 좋은 은혜를 받은 거죠. 예. 그때 이제 뜨거워지시면서 네. 아, 예. 선교사적인 삶을 좀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막 하시게 되잖아요. 예. 어떠셨어요, 선교사? 그건 이제 훨씬 뒤죠. 뒤에. 훨씬 뒤. 그러니까 저희가 코스타리카 간 건 제가 50에 갔으니까 네. 한참 뒤죠. 아. 그러니까 97년에 이제 IMF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IMF 이후 이제 제가 근무하던 이제 쌍용경제연구소에 어려움이 생기고 아. 그래서 이제 이 고정 이 뭐라 그러죠? 그에서 이제 프리랜서 네. 그 비상근 그렇게 아. 바뀌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또 하나 변수가 있었던 네. 게 그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부모보다는 친구들을 더 좋아하고 공부보다는 축구를 더 좋아하는 아이가 하나 예. 있었는데 그 아이에게 또 새로운 환경도 제공해 주면 좋겠다는 거하고 선교적 동기하고 같이 가지고 이제 새로운 땅으로 가게 된 거죠. 야, 그냥 어떻게 보면 출장차 코스타리카를 방문했다가 1년 뒤에는 선교의 마음을 품고 예. 또 코스타리카에서 생활을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선교의 마음을 품은 건 저보다는 예. 아내가 먼저 사모님이? 셨어요. 평소에 늘 품고 있다가 아. 우리 이번 하나님께서 이런 주신 계기로. 기회인데 정리하고 가면 좋겠다. 아, 그럼 대학생 때 만나신 거예요? 아니요, 이제 그 사모님은 하나에 결혼했으니까 아. 이제 아내는 이제 학교 교사로 네. 있다가 이제 정리하고 저는 이제 연구소 그만두고 이렇게 이제 가게 된 거죠. 근데 연구소에서 어떻게 보면 잘 나가시는 경제 전문가셨다가 네. 아내가 그러면 아이 핑계 겸 이렇게 해서 옮겨가면서 선교 사역을 합시다라고 했을 때는 결단이 필요하시잖아요. 어떠셨어요? 예. 그게 뭐 그 바울처럼 네. 그렇게 죽을 각오를 하고 예. 그런 거는 아니었어요. 아. 그건 아니었고, 근데 저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그 스테반이 순교하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흩어졌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야고보 아. 사도가 이제 목배임을 네. 당하고 베드로 비롯해서 많이 흩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IMF가 저희한테 그런 기회를 준 거죠. 오히려.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상암동에 있는 서진교회에서도 인정을 해주셔서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그렇게 된 거예요. 파송받아서 예, 예. 이제 코스타리카에서의 그렇죠. 선교 사역이 시작되신 예, 예. 거잖아요. 네, 같은 아시아권이면 그래도 조금 비슷해서 좀 익숙할 법도 한데 전혀 다른 문화권이기 때문에 처음에 적응하는 게 쉽지는 않으셨을 것도 같아요. 그렇죠. 예. 어떤 게 가장 힘드셨어요? 문화가 다르니까 이제 언어와 네. 이제 문화 적응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각오를 했던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지형도 다르고 처음 무엇을 해야 될지 막연하잖아요. 막연해서 처음 가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거기서 비즈니스를 가지고 갔으니까 네. 자비량이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살고 있던 거 정리해서 비즈니스를 했죠.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어려움이 좀 있었죠. 아까 그 직원이 뭐 정비 공장을 했는데 네. 직원이 25명이나 되는데 통제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특성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손해도 많이 보고 어려움도 겪었죠. 네. 그리고 선교는 가자마자 이제 먼저 오신 선배 선교사님 인디오 마을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제 그분하고 이제 협력하는 선교사로 그때는 언어도 잘 안 되니까 네. 가서 인디오 마을 가서 7시간 차로 가요. 비포 정도로. 비포장을 그리고 가는 7시간? 길이 상당히 어려워요. 가서 이제 인디오 그 마을 사람들은 흩어져 살아요. 예. 그분들 교회로 이제 주일날 이렇게 모셔오는 일. 그런 걸 하면 흩어져 사니까 강도 건너야 되고 강 건너다가 이제 그 물결 때문에 네. 이제 차가 이제 쏠려 넘어질 뻔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뭐 이제 뱀이나 정갈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경험도 있죠. 야. 근데 이제 그 어디나 위험은 있죠. 예. 기운은 어때요? 기운은? 기후는 이제 북이 10도예요. 그러니까 네. 더워요. 열대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수도는 해발 1,200m. 그러니까 네. 시원합니다. 아. 근데 이제 인디오 마을이나 지역으로 뭐 가면. 이런 데가 그다음에 바닷가 근처 늪 예. 가는 데 가면 아주 덥죠. 자비량 선교사로 가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정비 공장을
그러니까. 거기서 할 뭐 생각. 거기서 언어도 안 되는데 저에게 뭐 그러니까. 경제 해설 맡길 것도 아니고 컨설팅 맡길 것도 아니니까 예. 텐트 메이커로 아. 했던 거죠. 예. 그래도 정비를 택하신 계기가 그래. 아니면 좀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게 그 상황에서는 제 유일하게 주어진 하나의 이제 선택이었어요. 아니 그 낯설고 물스러운 남의 나라 가서 네. 정비공장 잘 될 줄 알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생각이 짧은. 이야. 네. 그 가정 분위기들은 어떤가요? 예. 그 나라마다 가정이 갖고 있는 분위기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가서 정비 공장을 하는데 직원들을 보니까 10대에 이미 아빠 엄마가 된 일찍. 경우도 있고 또 10대 미혼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싱글맘들.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자기 할머니가 미혼모로 자기 어머니 낳고 자기 어머니가 미혼모로 자기 낳았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문화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북미는 미국은 네.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주를 했잖아요. 네. 가족 단위로 했어요. 네. 그래서 가족이 같이 이주를 했는데 이 난민은 스페인 쪽에서 많이 이주를 했는데 네. 처음에 한 150년 내지 200년은 남자만 이주를 했어요. 그래서 현지에서 남자들은 죽이고 여자들은 취하고 그래서 혼혈이 됐잖아요. 그렇게 가족이 됐기 때문에 가정 안에 아버지가 부재예요. 그 아이는 어머니들이 책임지고 그래서 그런 그 역사적 배경이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그 뿌리가 있더라고요. 예, 불완전한 가정의 그렇죠. 뿌리가 예. 있는 곳이에요. 가정에 아버지가 존재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책임성이나 이런 게 네. 많이 약화돼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중남미의 독특한 건데 뭐 요즘 많은 가정이 깨졌지만 세계 전체적으로 네. 거기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좀 있더라고요. 또 우리는 그 미국 북미 쪽에 네. 청교도들이 왔던 예. 배경은 많이 알았지만 예. 남미 쪽에는 또 그런 또 좀 배경이 다릅니다. 다르구나. 완전히 예, 다르네요, 되게. 진짜. 예. 예. 정복자로들 많이 갔거든요. 물론 캐톨릭이 따라갔지만 네. 남자만 갔다는 게 문제죠. 그러네요. 가정이 갔어야 되는데. 예. 아주 새로운 걸 제가 하나 또 배웠습니다. 예. 또. 예. 또 저도 그런- 늦게 예. 알았습니다. 거기 가서 알았어요. 그렇죠. 아, 그럼 모르고 가셨다가 가서 하신 몰랐죠. 예, 거기서 이 접촉하면서 그런 걸 네. 알게 돼요. 그런 가정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세워 가시면서 네. 선교를 하시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런 걸 느끼고 그 이제 그 뭐 인디오 마을 가서 거기 네. 가서 이제 운전수 역할하고 그런 역할로 하고 이제 그 뒤에는 그 정비 공장 안에서 가정교회처럼 직원들하고 같이 예배 보고 그렇게 네. 하다가 참 이 가정이 문제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가 평신도로 갔기 때문에 가정 사역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 답을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시카고에 본부를 둔 메신저 오브 모스라는 MOM 선교회가 있어요. 네. 거기에서 저희 이제 코스타리카에 단기 선교로 오셨다가 저희를 만나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를 한 거예요. 네. 미국에는 이 결혼할 때 예복을 빌려 입지 않고 자기가 맞춰 입어요. 네. 웨딩 드레스를. 네. 근데 그걸 평생 걸어놔요. 또 입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일에 하겠다 그러면 기증을 한대요. 그걸 기증해서 네. 여기서 그 옷을 이렇게 줘서 결혼식을 시켜서 결혼을 하도록 하면 좋겠다. 네. 그걸 이제 유인이 되는 거죠. 오. 아, 이게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거기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네. 그 신학교에서 만난 목사님들하고 오. 같이 팀을 만들어서 네.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오. 비전이 일치한 사람끼리 모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12주 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래서 그걸 교회에서 하게 하고 네. 결혼식을 열어주고 또 미국에서 단기 선교팀 오면은 그 웨딩 드레스 가지고 오고 네. 그래서 사진 찍어주고 액자 만들어드리고 또 미용도 해드리고 뭐 꽃도 해드리고 예.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 교회들이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교회가 결혼 안 하고 살지 말고 네. 성경에 그렇게 살라고 돼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결혼식도 안 하고
10대부터 만나서 살다 헤어지고 네. 그러라고 어디 성경에 돼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게 안 지켜지는 네. 거예요. 우선 바깥의 문화를 바꾸는 거는 우리가 다 못하고 네. 교회에서는 해봅시다. 그 뜻을 같이 하는 목사님들끼리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네.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의 첫 출발이 될 수 있는 결혼식이라는 그 예. 신성한 예식을 예, 예. 무시하고 그냥 엉겹결에 가정을 예, 꾸리는 게 예, 아니라 예. 제대로 예를 갖추면 살 수 예, 있는데 예. 또 외부의 도움을 받으니까 예. 예, 좋은 출발이 돼줄 수 그 이제 있었겠어요. 협력 선교의 좋은 모델이 되고 아. 평신도가 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선교의 하나의 툴이 된 거죠.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된 경우들로 인해서 가정이 꾸려진 예, 경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청소년들을 좀 교육하는 방법이나 좀 접근하는 방법도 연구를 좀 생각을 많이 하셨겠어요, 선교사님.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교회별로 하니까 청소년이 젊은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고 네. 뭐 이제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그 결혼 오. 왜냐하면은 결혼식 안 하고 살다가 아. 정식으로 결혼식을 하고 이제 이 세교관을 바꾸고 오. 그리고 법적으로 이제 신고를 하고 혼인 신고를 하고.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 앞에 선포를 하고 그럼 뭐가 생기냐면 책임감이 생겨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많이 하게 됐어요. 오. 그래서 야 좀 빨리 이 15세 이전에 그렇죠. 이 순결 교육이나 이제 가정관이나 이성관, 네. 특히 여성관을 좀 교육시키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15세 낀세 학교, 네. 청소년 순결 학교를 8주 과정을 만들어서 오. 각 교회들이 하도록 했죠. 반응이 네. 어땠어요, 청소년들의? 청소년들이 오긴 하는데 오던가요? 오긴 오는데 네. 어떤 부모들은요, 아니 그 문화에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우리가 그 잠언 5장 15절에 보면은 내 집의 우물만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쪽 문화에서는 낯설어요. 오히려 이게 왜 필요한지 하는 사람도 있었죠. 근데 한 사람들은 바뀌니까 네. 그리고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니까 오. 그걸 보고 또 이제 같이 또 하게 되고 야. 진행이 된 거죠. 예. 그곳에 가지 않았으면 몰랐을 문제들을 예, 그곳에 예. 가셔서 보시고 예, 그런 예. 사역을 넓혀가신 거네요. 예, 어떻게 보면. 예. 예. 가정이 세워지는 사역은 정말 중요한 너무 사역이죠. 중요하죠. 예. 예. 세계 어디나 그렇지만 그렇지. 거기 가서 이제 저희가 그걸 받고 네. 우리에게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죠. 네. 그런 사역을 그 코스타리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 국가에도 이렇게 하신다고 다. 그 저희가 이제 특히 도시 빈민 교회가 열악하거든요. 네. 네. 이게 경제적으로 열악하지만 거기는 이제 마약도 중남미는 마약도 심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게 그리고 환경이 어려운 데니까 이게 더 필요하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주변에 어려운 나라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네. 난민도 있고 특히 니카라구아 같은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아이티, 예. 중미 중에서도 아주 어려운 나라. 그렇죠. 그리고 쿠바, 페루 이런 나라에서 많이들 와서 살거든요. 네. 그분들이 이제 그걸 경험하고 자기 고향에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목사님들 우리도 와서 해달라.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이웃 나라로 아, 펼쳐지게 된 거죠. 좋은 소문이 퍼져서 예. 퍼뜨려져서 도움을 요청해서 이게- 그게 그렇죠. 퍼져나가는 예, 거네요. 이게 이제 그 중남미 문화는 비슷하거든요. 아. 언어도 비슷하고 아니 네. 그러면 그 언어는 다 같은 다 한- 스페니쉬를 써요. 스페니쉬로. 그래서 우리가 교재 만들면 똑같이 교재 보내주고 거기 그런 비전을 가진 목사님들 모여서 그분들하고 같이 이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라마다 이 웨딩 드레스가 100벌, 200벌 이렇게. 그 왜 청소년들이랑 주로 이렇게 예. 사역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 영성 스쿨 아까 8주? 8주는 이제 예. 낀세 스쿨이고 아. 영성 스쿨은 그 빈민촌의 10대 아이들이 네. 이제 마약에 벌써 10대부터 마약에 빠지고 또 10대부터 그런 그 성적인 그런 데 네. 빠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가정들이 계속 그 아버지가 바뀌고 막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가난하고. 네. 그러니까 이 청년들에게 뭔가 재밌고 관심 갈 만한 게 있으면 좋아요. 그 이제 축구 같은 것도 그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 빈민촌에서 축구하는 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음악 악기도 예. 좋고. 근데 저희는 태권도를 택했어요. 오. 왜냐하면 이거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뭐 악기도 못하고 축구도 잘 못하니까. 근데 이제 태권도는
이제 마이애미 한인 장로교회에 그 국가대표급 사범님이 계세요. 오. 이기봉 전도사님이세요. 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기초해가지고 태권도 이제 영성 스쿨을 10대를 대상으로 만들었죠. 여러 교회가 연합해가지고 오. 교회별로 청년 지도자 5명씩 받아가지고 네. 어떻게 하느냐면 방학 때 일주일간 집중적으로 이제 매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하루 이제 그럼 합숙인가요? 오전 합숙이죠. 오. 오전 오후 해가지고 이제 오전에 2시간 기도 예배하고 2시간 태권도 하고 점심 네. 먹고 오후에 또 하고 그걸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해가지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렇게 2년 반 하면은 네. 유단자가 돼요. 이 근데 년 그 반이면. 아이들이 지도자로 다 돼 있는 거예요. 오. 리더십도 가지고. 예. 이 군대도 안 가고 하니까 이게 특히 남자아이들은 이게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인내심이나 절제가 모자라요. 아. 태권도가 그걸 해줄 수 있잖아요. 네. 얘네들이 거기에 가지고 굉장히 관심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호응을 하고 그래서 이제 먼저 코스타리카에서 시작해가지고 2년 반 동안에 40명에서 시작했는데 한 명만 남아도 끝까지 하겠다고 그랬는데 15명이 남았어요. 오. 그래서 유단자 15명이 나온 거죠. 예. 그래서 그 중에 잘하는 애하고 같이 페루에 가가지고 또 했어요. 오. 거기에서 이제 4학기, 네. 한 학기 남겨놓고 코로나가 걸려서 지금 아, 그러셨구나. 니카라과는 2학기째 하다가 지금 중단돼 있고 아, 예. 계속 이 확대해 나가려고. 아, 이제 코로나만 네, 끝나면 네. 뭐 계속 이거 쭉 끝나면 나오겠네요. 또 좋은 코치 선생님이 있으면 축구도 하고 네. 악기 같은 것도 하고 아, 이렇게 할 아이들한테 재밌고 그렇죠. 근데 그게 교회 안에서 재밌어서 오는데 걔네들한테 말씀을 가르치고 아. 기도를 훈련시키고 예. 리더십을 가르치고 아이들이 관심 갈 만한 것을 주면서 더불어 영성 예. 훈련까지 할 수 예. 있는 좋은 이 프로그램들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예, 그러네요. 그럼 실제로 그렇게 와서 뭐 부모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좀 변화되는 아이들을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변화하죠.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거기 천막교회 하나가 있었는데 이 젊은 목사님이 그 땅을 빌려가지고 네. 빈민촌에서 천막을 조그만 거 하나 치는데 항상 쳐놓는 게 아니고 네. 주일날 예배 볼 때 천막 치고 아, 예배 끝나면 다시 이제 한번 걷어가지고 걷어요? 다시 집에 갖다 놓고 네. 그렇게 이제 개척을 시작한 목사님이 있으신데 이 목사님은 자기 형제가 22명이래요. 근데 어떻게 22명이나 하니까 아버지 쪽으로 11명, 어머니 쪽으로 11명. 이해가 가세요? 아버지는 선뜻 같고 이해가 안 되네요. 안 되죠. 어머니가 다른 형제가 11명. 아. 자기하고 어머니는 같고 아버지가 다른 쪽이 11명. 네. 어머니, 아버지 같은 건 자기 혼자예요. 어머. 그런 환경에서 큰 거예요. 그래서 5살, 6살 때부터 의붓 대개는 어머니하고 의붓 아버지하고 살아요. 의붓 아버지 따라서 이제 길거리에서 이 농마 이런 거 하고 그렇게 살았대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10살부터는 독립해가지고 네. 껌 팔면서 버스에 올라가서 노래 부르고 어머. 그러면서 살았대요. 아. 15살 되니까 살기가 싫더래. 죽고 싶더래.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자매를 비슷한 나이에 자매를 만났는데 그 자매 안에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같이 교회에서 어머.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워낙 이게 굉장히 이렇게 뭔가 어그리에블하다고 할까? 굉장히 친절하고 노래도 잘하고 하니까 찬양 리더가 됐다가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개척을 한 거예요. 와. 그렇게 천막교회로 시작했는데 이 프로그램들을 같이 하면서 저희랑 같이 또 미국에서 단기 선교 때 오면 네. 저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와. 우리가 오기 전에 네. 2년 전에 시카고에 있는 실버 선교회에서 후원해 줘가지고 오. 7,000평짜리 대지를 하나 사서 야. 거기에 이제 300명 수용하는 본당을 짓고 와. 교육관도 짓고 지금 아주 그 중남미 선교의 거점이 될 정도로 지금 이 부흥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지역이 열매를 다 맺은 변한 거네요. 거죠. 그 지역, 그 교회로 인해서 그 지역이 다 변한 거예요. 아, 기억에 남는 일 너무 많으시겠지만 예, 조금만 더 그러게요. 얘기해 주세요. 재밌는데요. 네. 예. 예. 또 하나는 이제 어. 쿠바. 예. 쿠바가 공산국가잖아요. 음. 근데 거기에 바람이 교회에 아주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쿠바예요? 네, 왜냐하면 쿠바도 이 사회주의 국가도 가정들이 다 파괴됩니다. 네. 사회주의 국가의 단점이 뭐냐면은
가정을 부모가 다루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타가서 보내잖아요.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이 제대로, 특히 기독교 교육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그리고 물질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물사관 그런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정 지키기가 어려운 그 이념 체계예요. 그러네요. 그런 면도 있긴 하지만 많이 흩어져 있었는데 거기는 교회는 허용해요. 원래 캐톨릭이 시작해서 그런지 가정교육을 허용하는데 가정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나요. 저희가 5년 동안 거기를 갔는데 이 사역을 한 번 가면 100커플이 결혼식을 해요. 일주일 동안에. 일주일 동안 100커플이. 예. 그러니까 두세 개 교회씩 모여서 매일 와, 이렇게 어마어마하네요. 결혼식, 아까 방식으로 결혼식을 열어드리는데 뭐 어느 교회는 30명, 어느 교회는 5명, 어느 교회는 20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날짜 나눠가지고 하는데 근데 그중에 조그맣게 가정교회에서 시작한 데가 이런 걸 같이 해가면서 네. 커가는 걸 많이 봤죠. 한 교회는 이 정도 되나요? 스튜디오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지금은 1000명 규모의 교회로 성장. 너무 뿌듯하시겠다, 선교사님. 예. 가정이 살고 또 그런 예배가 살고 그러네요. 청소년들이 일어나고 네. 청년들이 특히 일어나고 하니까 특히 그 장점은 있어요. 그 쿠바가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교육을 시키잖아요. 네. 문자 해득력이 빨라요. 이제 우리가 교재 만들면 예. 금방 습득하고 그 교육 효과가 빨라요. 그런 똑똑하군요. 장점은 예. 똘똘해요. 돈 없는 것 빼고는 굉장히 똘똘해요. 그래서 그걸 잘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러네요. 활용하니까 이 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세워져요. 그 사모님은 굳이 그 사역을 좀 이렇게 분배한다면 주로 어떤 사역 쪽을 담당하세요? 예를 들면 네. 제가 운전하면은 사모님은 요리하고 예. 그리고 제가 설교하면 저희는 기도하고 이렇게 좀 다른 듯 같이 하고 있죠. 같이 합니다. 그럼 예. 저는 궁금한 게요. 네. 그 평신도 사역을 네. 코스타리카로 결심하게 된 중요한 제공자가 있었잖아요. 네. 아드님. 네. 예. 그래서 코스타리카에서 축구를 하나요? 거기서 축구 선수였죠. 학교, 중학, 고등학교. 여기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갔거든요. 예. 그 학교에서 축구 선수 했고 영어도 스페니시 하나도 모르는 아이가 가서 영어 스페니시 다 해서 이제 미국에 있는 대학에 축구 선수로 스카우트 때 갔었죠. 그럼 지금 축구 선수로 활동을 이제 근데 거기까지 못 갔나 봐요. 예. 뭐 축구하고 싶다고 다 손흥민 선수 안 되잖아요. 어쨌든 그래, 축구를 전공을 한 거네요. 예. 그 나라 사람들이 축구 잘하는 이유가 뭐 혹시 발견했습니까? 어떻게 축구를 잘하는 것 같으세요? 어렸을 때부터 해요. 어렸을 때부터. 남녀 구별하지 않고 해요. 남녀 구분 없이. 그리고 풀밭이 많으니까 그냥 지방에 가면 네. 학생들 몇 명 안 된 조그마한 학교가 있는데 그 옆에 큰 그 축구장이 있어요. 저 롱그라운드라고 네. 하죠. 그런 게 깔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축구를 그렇게 환경이 환경이 돼 있어요. 좋군요. 예. 그렇게 자주 접하다 보니까 잘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네요. 예. 전 궁금한 게 어느 누구보다도 수많은 커플들의 결혼식을 보신 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 나라마다 우리나라도 많이 바뀌긴 했지만 가부장적인 남성에서 이제는 뭐 요리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가정적인 남성들로 많이 변화가 됐잖아요. 코스타리카는 어때요? 남성들이 좀 이렇게 무뚝뚝한 편인가요? 아니면 좀 이렇게 친절하죠. 친절한 편이에요? 친절하고 이게 살 때 보면은 아주 좋은 부부 같아요. 근데 자꾸 헤어져요. 사는 기간이 길지가 않군요. 네. 그 책임감이 없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그걸 지켜내겠다는 책임감인데 그렇죠. 그게 신앙하고 연계가 안 되면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성경 안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그걸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 고비를 이겨내야 되는데 책임감 훈련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있는 동안에는 참 친절하게 잘 삽니다. 근데 그게 이제 주기가 짧아서 그게 문제인 거군요. 이게 이제 헌눈 파는 거죠. 이렇게 그 문화를 어떻게 고쳐야 될지. 근데 교회 안에서 하는 것 방법밖에 없어요. 아까 그 천막교회 목사님 같이 그런 분. 예. 그쪽의 남미 분들은 이 아시아에서 온 이 선교사 동양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세요?
그분들은 대부분이 혼혈이잖아요. 네. 저하고 비슷해요. 네. 그래서 저 현지 젊은 목사님하고 같이 가면 네. 그 부자지간으로 알아요. 저도 좀 라틴처럼 생겼잖아요. 예, 그래서 아, 체격이 좋으세요. 예. 이질감은 별로 없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인종차별적인 거는 좀 덜해요. 백인이 아니죠. 백인인데 예, 라틴 쪽 백인은 네. 키가 좀 작고 우리하고 많이 차이가 덜 나요. 저 북유럽보다. 그런데다가 혼혈이 많고 네. 인종적으로 다양하고 하니까 아. 이게 이제 어려움은 있죠. 저희가 가면 그 빈민촌 교회 10년 동안 가서 교회 같이 섬기고 해도 지나가면 이제 스페니쉬로 치노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라고 놀리니까 이렇게 생긴 사람은 다 중국 사람인 거예요. 동양인은 그 그냥 사람들은 중국 네, 사람. 그렇게 하긴 하는데 아. 그거는 일부고 대부분은 특히 이제 그 아시아인 지금 아시아가 많이 이렇게 인식이 바뀌어져 가잖아요. 네. 그래서 선교하는 데는 아주 좋습니다. 어려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시구나. 예. 그렇게 선교하시다가 오셨으니 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 오시에서 우린 좋긴 한데 얼마나 궁금하시겠어. 네. 그 이제 현지 사정이. 이제 줌으로 예, 네. 줌으로. 예, 비대면으로 이제 아. 예, 연락하면서 서로 하죠. 그리고 네. 이제 거기도 이제 2월부터 이게 팬데믹이 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그 목회 지도자들하고 같이 의논한 게 이게 오래 갈 수도 있고 한데 또 빈민 교회 목사님들은 생계 위협을 느껴요. 거기도 예배를 못 받거든요. 네.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 정부에서 나온 보조금에 의존하지 말고 처음에는 그게 될지 모르죠. 네. 그래서 이제 생각을 바꿔보자. 그래서 땅에 있으면 텃밭을 가꾸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양계장도 만들고 또 주부들은 그 미싱으로 이제 옷 같은 걸 또 네. 만들고 그리고 빵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급하고 이웃하고 좀 나누고 이걸 기업화해서 팔려면 좀 복잡해져요. 네. 근데 또 리스크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급하면서 나누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냐. 근데 그 자본이 없잖아요. 네. 그 자본은 이제 소규모 그 금융 지원이 있잖아요. 마이크로 파이낸스. 그걸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전공 분야 나오셨네요. 예. 물고기를 줄 게 아니라 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이 지금 이제 진행이 저희가 없는데도 이제 진행이 네. 되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 이제 뭐죠? 빵기계 하나에 200불짜리 샀으면 네. 계속 우리 돈으로 1불, 2불씩 매달 갚아나가는 거죠. 능력 되는 만큼 갚아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으면 또 다른 사람한테 또 빌려. 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지금 재밌게 잘 해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자주 소통을 하세요, 줌으로? 예. 일주일에 한 번씩 소통. 아,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선순환을 시켜주시는 거네요. 예, 기술을 주고 제공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또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이제 이게 지나면은 이제 그분들 이번에 많이 배웠잖아요. 네. 그래서 이 비대면 예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기술도 나누고 또 컴퓨터를 좀 청년들한테 가르쳐서 컴퓨터 교실을 이제 저희가 다시 돌아가면은 영성 스쿨처럼 네. 컴퓨터를 가르치는 학교, 말씀과 기도에 기초한 좋네요. 컴퓨터 교실 네. 이걸 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또 교회 안에서 이런 이제 팬데믹 이후 상황에 선교를 어떻게 하고 네.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같이 좀 의논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교 현장에서는 할 일이 너무 많이 쌓였기 네. 때문에 바쁘게 막 선교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뚝 떨어져 계시면서 밖에서 지켜보시면서 아, 이거를 해야 되겠구나. 큰 그림이 어떻게 보면 더 그려지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기간이 저희한테 참 좋은 기간도 된 것 같아요. 예. 근데 18년 만에 처음으로 겨울을 보냈어요. 18년 만에요? 예, 오면은 뭐 봄에 잠깐 왔다 가고 했는데 그러셨구나. 이건 좀 길어졌기 때문에 예. 겨울을 보내면서 이게 이제 저희도 그 선교의 위험이 그러면 강의 위험, 뭐 강도의 위험. 네. 저희 그 비즈니스 하다가 4인조 공통 강도도 봤거든요. 늘 있어요. 그런 거. 그것도 위험이지만 네. 정말 우리가 그 영적 양식을 놓치고 네. 우리가 그 믿음이 약해지고 이런 게 더 위험이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동안에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좋은 시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치안도 안 좋잖아요, 그죠? 거기는 이제 총기 소유가 자유로우니까 네. 아메리카 땅에 외부에서 오기 때문에 자기들이 총으로 자기를 지켜왔기 보호하는 때문에 거죠. 이 총은 누구나 갖고 있어요. 아. 비밀이지만 저희 집에도 총이 있어요. 비밀을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험은 항상 있어요. 아. 항상 뭐 어디 가나 위험은 있죠. 예. 네. 진짜 어떻게 보면 평신도 사역을 코스타리카에서 네. 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겠지만 그곳을 바라보고 가정을 세우는 귀한 일을 하고 계세요. 네. 예, 기도 제목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예, 뭐 제가 말씀 중에도 거의 있었지만은 이 선교 네트워크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때에 따라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할 수 있었거든요. 이게 약간 이제 모험을 조금 이제 있게 되죠. 이걸 어찌 보면 신령한 모험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예.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네. 우리는 그런 그 창조적 위험이라고 할까 그런 걸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이 사역은 선교는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100세 시대였는데 이 인생 이모작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특히 실버분들 저희 협력한 분 미국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 뭐 많은 교회가 있는데 네. 뭐 그 달라스 사랑선교교회나 애틀란타 중앙장로교회나 뭐 마이애미 한인교회나 이런 교회들 보면 다 실버분들이 이렇게 오세요. 아까 뭐 사진도 찍어주고 다 하시는 분이 실버들이거든요. 그게 실버분들이 이런 선교에 꼭 저희처럼 가서 살 수도 있고 네. 가능하면 아니면 단기 선교를 하든지 이 선교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시면 네. 그 노후의 삶이 특히 크리스찬들은 더 풍성해지고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결국 제 기도 제목도 그런 겁니다. 그런 협력하는 그런 그 선교사님들 특히 단기 선교사님들 그분들이 소속된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현지 저희와 같이 협력하는 목회자들 그리고 그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길 바라겠고요. 예, 오늘 이렇게 감사합니다. 귀한 삶 또 나눠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코스타리카 윤익수 선교사님 네. 오늘 말씀하시면서 힘든 건 말씀 말 안 하셨지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낯설고 물설고 언어 다르고 문화 다르고 그런 곳에 온 가족이 정말 자비랑 선교사로 가셔서 네. 가정을 세우시는 그 사역이 정말 보석같이 빛나는 말씀 들었네요. 네. 따뜻한 박수 격려 보내고 싶습니다.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생김새도 다르고 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크게 보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한 가족이잖아요. 한 네. 식구잖아요. 특히나 그곳에서 코스타리카에서 가정을 세우는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곳곳에 아주 건실한 크리스찬 가정들이 잘 세워지길 또 기도해 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